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지난번에 개운 발복하고 풍수적으로 좋은 자리를 얻으려고 하면 물이 있는 곳이 우선이고, 또 물도 역시 남북으로 흐르는 것보다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든지 아니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자리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거에 이어서 물은 아니지만 도로, 왜냐면 사실 도심지에 강이나 하천이 있는 곳도 있지만 없는 곳들도 많기 때문에, 그럼 물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도 중요하지만 도로 자체를 요즘에는 물로 봅니다. 왜냐면 비가 오면 도로를 따라서 물이 흐르게 되죠. 그래서 평소에는 건천처럼 말라있는 도로지만 비가 왔을 때 흐르는 길이 도로를 따라서 물길이 흐르기 때문에 하천이나 강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알아보고요. 왜 그런 자리가 좋은지 풍수 경전에 나온 내용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수 최고의 경전인 청호경에 보면 수가 서동이면 제보가 무궁이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물길이 흘러갈 때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를 때 재물과 보석 이런 게 굉장히 무궁무진하고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 풍수에서 이 말 위에 산과 물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산은 인물을 관장하고요, 물은 재물을 관장합니다. 그걸 수관재물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도로와 물길이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물길이나 도로는 한 번 정해지면 계속해서 좋냐? 물론 명당짜리면 기본적으로 큰 기운은 계속해서 있습니다. 다만 운기가 변합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20년마다 운기가 변하는데 9번의 운기가 변합니다. 근데 2024년부터 43년까지 구운이 시작되고요. 다시 2044년부터는 일운이 됩니다. 그런데 구운의 조건은 뭐냐? 남쪽이 높은 지대나 산이 있고 북쪽에 하천이나 도로, 낮은 지대가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아파트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뭐 100%는 아니지만 대다수가 남향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남향을 바라보는 건 좋은데 남쪽에 가로막혀서 높은 산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답답하고 또 풍수적으로도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그럴 때는 남쪽에 산이 있고 북쪽을 등지는 형태가 더 좋은데, 이게 바로 구운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천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또 궁금해 하실 텐데, 하천이 없으면 도로를 물길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도로가 북쪽으로 있으면 좋고요. 다만 남북도로가 좋냐 동서도로가 좋냐 하면 일단 동서도로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길이든 도로든 동서쪽으로 흘러가야 좋다. 그 이유는 풍수적으로 봤을 때도 구운의 기운이 남쪽에 높은 지대가 있고 북쪽에 하천이나 산이 있어야 되는데, 하천이 남북으로 아니면 도로가 남북으로 오르면 그 기를 다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구의 자전축을 따라서 흐르는 기운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남북도로나 남북하천보다 동서도로나 동서수, 그러니까 물길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수도이면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 중의 하나인 서울을 한번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은 남한강과 북한강이 양수리에서 만나가지고 결국은 하남 앞을 거쳐서 또 여의도를 거쳐서 김포 쪽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전형적인 동서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가 서동이면, 즉 물이 흐르는 게 서에서 동으로 가든지 동에서 서로 가면,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제 중국 한나라 시대 때 쓰여진 풍수 경전이다 보니까 중국은 서쪽이 지대가 높고 동쪽이 낮습니다. 그래서 서동이라고 한 거고요. 우리나라는 반대로 동쪽 지대가 높고 서쪽이 지대가 낮기 때문에 동고서저 지형이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로 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게 좀 더 자연스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한강이 이렇게 보면 굉장히 강폭도 넓고 큰 강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동서수로 흐르면서
전체적인 그 재물의 기운이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도로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이것도 중요한데, 강남 지역, 대한민국 최고 상권인 강남 지역과 그리고 또 강북의 명동, 충무로, 종로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남 일대 도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로 지도를 잘 못 보시는 분들은 좀 어지러울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도로만 봐도 어느 지역이 번화가고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서울 논현동 신사역이죠. 이게 잠원동으로도 들어가는데, 신사역에서 쭉 보면 청담동 쪽으로 이렇게 해서 도로가 동서도로로 되어 있고요. 역시 논현역에서 학동역 중심으로 강남구청 이쪽 상권, 그리고 신논현역 이런 식으로 해서 상권이 역시 동서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제일 대한민국 최고 상권인 이 강남역에서 역삼역, 선릉, 삼성까지 해서 역시 잠실로 가는 이 도로 자체, 여기가 가장 메인 거리죠. 여기가 대한민국 최고의 상권이자 가장 비싼 도로고 동네입니다. 이 길 역시도 동서도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곡동 해서 이렇게 따라서 대치동 자리 역시 양재역에서 역시 동서도로입니다. 그러면 이 옆에 논현서부터 신논현 이렇게 쭉 해가지고 남북도로는 어떠냐? 여러분들 서울 사시는 분들이나 가본 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남북으로 형성된 도로에는 물론 건물들도 높은 게 조금 있고 하지만 상권이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동서도로 형태로 띈 도로보다 훨씬 더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장사라든지 모든 부분, 또 사람 모이는 자체도 이렇게 해서 남북도로는 굉장히 떨어지고 동서도로가 거의 두세 배 훨씬 더 사람도 많이 모이고 또 집가도 비싸고 건물들도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의 지형 그 한강의 흐름 형태를 따라서 이게 돌아가는데, 왜 그러냐 그럼, 풍수에서는 역수일자 가치부란 말이 있는데, 뭐냐면 한강이 동에서 서쪽으로 흐르잖아요. 그런데 이 남북으로 흐르게 되면 역수 형태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동서도로 형태라 하면 기준의 물이 흘러가는 반대 방향으로 돌 수 있는 그 도로도 많기 때문에 그게 역수인데, 그렇게 되면 기가 모이고 재물이 쌓이는 자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동서도로가 훨씬 더 유리하다. 그거는 한강의 강의 형태를 따라서 그런 기운이 뭉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기가 지금 강남 왼쪽에 테헤란로입니다. 저도 여기서 많이 가보고 여러분들도 많이 다녀보셨겠지만, 역시 오른쪽도 이게 삼성동 가는 쪽인데 건물들이 엄청나게 빽빽하고 또 굉장히 집가도 비싸고 건물 임대료도 비싸죠. 여기가 대한민국 어쨌든 경제 뭐 여러 가지 문화 이런 중심지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물론 강남역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잠원동에서 논현동에서 이제 양재 쪽으로 빠져나가는 그쪽 자리 자체는 남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만 약간의 이제 강남역을 중심으로 기가, 어쨌든 강남역은 굉장히 명당토로 보고 기가 센 동네고 재물이 모이는 자리인데, 그 자리 자체에 이 동서도로의 영향을 받아서 남북도로도 역시 기본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고, 대다수가 거의 뭐 7, 80% 이상이 남북도로보다는 동서도로가 훨씬 더 유리하고 잘 장사도 잘 되고 사람도 많이 모인다는 점, 이 점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100%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100%라는 자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7, 80%만 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저도 그래서 풍수 상담할 때 점수를 다 이렇게 점수를 제가 이렇게 평가를 해드리는데, 보통 70점 정도에서 80점이면 괜찮다고 보고 80점 넘으면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90점 넘는 건 거의 명당 자리로 보고요. 그런 자리 많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제가 평가를 내려드리는데, 역시 동서도로가 최고로 좋다. 이 점을 항상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시고, 다만 동서도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운기에 따라서 향을 남쪽을 바라볼 것이냐, 북쪽을 바라볼 것이냐, 이게 갈리는데, 지금 현재는 북쪽을 바라보는 형태가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북 쪽에 청계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계천은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갑니다. 그래서 마장동을 거쳐서 한양대 앞에서 중랑천과 만나 상강을 빠져나가게 되는데, 여기도 청계천 중심으로 이렇게 동서로 되어 있는데, 한강이 동에서 서로 올라가고요. 청계천은 서에서 동으로 흘러가서 전형적인 역수판이 됩니다. 역수라는 것은 물길이, 큰 물이 흘러갈 때 작은 물은 반대로 흘러가는 거. 그러니까 반대가 거꾸로죠. 그래서 역수가 되는데, 이 역수판에 있는 이 안쪽의 기운이 굉장히 모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역시 대한민국의 큰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 그러면 서울을, 강북은 서에서 동으로 흘러가는 청계천이 있는데, 역시 이거는 서동수다. 그렇다고 하면 종로 아니면 명동, 충무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역시 여기가 도로가 보면 다 동서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사진은 종로 쪽에 있는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청계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청계천 한번 가보셨겠지만, 물길이 굉장히 물론 돈을 들여서 1년에 돈이 많이 관리 비용이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이로 인해서 경제적인 효과는 굉장히 더 크다. 그래서 사실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니면 또 서울 인근에 계신 분들도 산책로를 따라서 많이 청계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청계천이 이 물길이 주는 그 영향, 즉 물길이 흘러간다는 것은 재물이 모인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수관재물인데, 실질적으로 청계천 때문에 상권이 살아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서 그 일대에 많은 분들이 돈을 벌고 지가가 올라가고, 결국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남북으로 흘러가는 것보다 동서로 흐를 때 훨씬 더 기가 많이 모인다. 그리고 종로라든지 충무로, 명동 일대 보면 대부분 동서쪽으로 흐르는 자리에 훨씬 더 사람도 많고 장사도 잘 된다.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서울만 그런 것이냐, 아니면 다른 데도 그런 것이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엔 서울 중심으로 알아봤고요. 서울에서 가까운 경기도 부천, 그리고 부평, 인천 지역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천도 보면 부천시청을 중심으로 부천역 자체를 이렇게 동서로 흘러가고 있죠. 여기 부천도 역시 동서도로를 따라서, 또 경인도로를 따라서 이런 식으로 상권이 쫙 이렇게 동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남북으로 되어 있는 상권보다는 동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쪽이 훨씬 더 많은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좋습니다. 그러면 인천도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도 역시 보면, 인천 자체도 보면 이렇게 동서로 따라서 연결이 되어 있고요. 부평도 마찬가지로, 부평이 이제 부천 옆에죠. 전체적인 상권이 다 이렇게 동서로 따라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인천이나 부평에 사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 인천의 북쪽에 아라뱃길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뚫려 있죠. 이게 결국은 물길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결국 이것도 동서수잖아요. 그 도로도 역시 동서로 따라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100%는 아니지만 거의 7, 80%에 가깝게 이런 자리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내가 어떤 상가라든지 집을 얻을 때 좋은 길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북쪽에 물길이 흘러가고,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도 됩니다. 남쪽에 이런 식으로 산이 있고, 그럼 결국 이 부천이나 부평 지역도 이 구운터로서는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도 역시 남북으로 흐르는 도로를 따라서 가기보다는 이쪽 지대에서 동서로 흐르는 도로, 아파트, 집 아니면 상가를 선택하시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자리가 기도 훨씬 더 좋아지고 또 재물의 운기도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서도로가 왜 중요하고 좋은지 알아봤고요. 혹시 부자가 되고 돈복이 들어오는 집이나 부동산을 알고 싶으면 동서로 흐르는 곳을 찾아라. 제가 지난번에도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각 지역별로, 특히 서울과 경기, 인천 중요한 지역을 한번 살펴봤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좋은 일 많이 생기시고 대박 나시기 바라겠습니다.